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주둥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오늘 고민 영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것은 꼭 이 고민이 아니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어합니다. 숙제하러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있긴 잘하지만 두세 시간 후에 숙제 확인을 하면 다 했다고 하지만 대충 해놓고 다 했다고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으면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5학년 남자 아이거든요. 혼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지만 항상 도루묵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이는 혼나면 울기 시작하고요. 부모는 결국 큰 소리에 화를 내고 왜 거짓말을 했냐 하면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대답하지 않은 거에 부모는 어른 무시한다면서 화를 내고 매일이 무한 반복적인 서로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대답을 하지 않으니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화만 내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숙제 안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대답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주셨습니다. 네, 머릿속에 이 상황이 너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부모님의 입장, 아이의 입장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3자의 눈으로 또 바라보게 되니까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이제 꼭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아이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행동의 목적에 있어서는 일단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 싫어서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죠. 그 마음조차 없으면 그냥 나 안 했어.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최소한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긍정적이라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는 아이한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굉장히 아팠다라고 해볼게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숙제를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화났던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어머, 아팠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아팠다 그래서 숙제를 못했구나 화가 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딴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까지 무시했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된다면은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관점 자체가 아이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데요. 숙제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하고 대답도 안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있는 내 아이라고 지금 고민을 주셨잖아요.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숙제를 시작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어서 속상해하고 엄마 아빠한테 했다고 말을 하면서까지 또 사랑받고 싶은 내 아이로 관점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 아이의 행동에 대한 해석 관점이 달라지면 나의 감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더 이상 화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욕구 읽어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은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제 부모님이 혼내시면은, 그러니까 물론 타일러도 보고 좋게도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이는 그 대답할 용기가 생기지 않고 있잖아요. 아이의 마음과 욕구를 더 이제 읽어주셔야 되겠죠.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걱정돼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구나. 엄마 아빠는 숙제를 안 한다고 해도 널 미워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뭐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혼낼까봐 혹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한 마음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해석을 들으면은 내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뭐 비난하면서 협박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적인 그런 사고는 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도 예를 들면은 선생님 누가 놀렸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처럼 다 판결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고 네가 잘못했네, 네가 못했네, 뭐 이거는 잘했어야 되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판단을 해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은 너희들을 한 명 한 명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서로 사과하는 방법,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 해결론적인 사고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반에서도 이제 뭐 학원 가방 같은 것을 학교 가방 외에 들고 와가지고 이제 어디 걸어놓지 않고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더니 지나가면서 친구들의 발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여기다가 놔뒀어? 하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너 여기다 왜 놔뒀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가방을 다른 데다가 두면 좋을 텐데 어디다 두면 좋을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날 결석한 친구의 빈자리에 갖다 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도 역시 사고나 감정 같은 것은 다 전달이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죠. 그 친구를 비난하고 뭐라고 하면서 내 기분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엄마의 느낌을 먼저 한번 나 메시지 화법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욕구 읽어주기를 했죠. 네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단어도 굳이 쓰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을 못했었구나. 엄마가 그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숙제를 안 하게 되면은 네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또 해야 될 것을 못 배우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그동안 화를 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역시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둘 다 똑같아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을까 봐 걱정되고 불안한 거고,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된 길을 갈까 봐 혹은 해야 될 일을 못해서 뭔가 미래에 그래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서로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도 불안했구나, 나도 불안했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의 어떤 욕구를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들어가서 바로바로 숙제를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게 집중이 안 되면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게 나으려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같이 생각하는 서로의 어떤 같은 작전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중 좀 해, 이게 아니라 숙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괜찮니?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혼자서 하다 보면 숙제 시간이 길어지지? 혹시 뭐 집중이 안 될 만한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실에서 같이 공부해보는 거는 어떨까? 네가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외롭고 막 딴짓도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래.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거실에서 같이 공부하면 좀 더 빨리 끝내고 서로한테도 더 기분 나쁜 말도 안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먼저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바로 지금 신뢰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 막 혼냈다가 갑자기 엄마가 그동안 걱정됐었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이렇게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 마음을 끊임없이 전달을 해주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주죠.
좋은 방법이 생각나면 그때 다시 말을 해줘. 엄마도 좋은 방법 한번 생각하고 있을게.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생각을 안 하면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5학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하면, 그러면 우리 뭐 하루에 30분은 뭐 1시간은 거실에서 가족들이 같이 공부를 할까? 뭐 우리 계획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엄마가 뭐 장난감이나 뭐 용돈이나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했어요. 그날 좀 빠른 시간에 끝냈고 검사를 해봤더니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했을 때, 역시 우리 아들 착하다. 아니면, 그래, 잘했다. 이런 좀 평가적인 의미보다는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끝내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참 기쁘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고 딴짓하고 싶어도 참는 그런 너의 절제력이 정말 기특하다. 그러니까 격려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칭찬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격려라는 것은 약간 수평적인 관계가에 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잘했어, 착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격려의 의미로 그렇게 해줘서 엄마는 참 기뻐. 너가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네,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면서 그런 긍정적인 행동에 계속 주목을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계속해서 그 부분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숙제 집중이 잘 되기 위한 환경, 이 외부적인 환경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 숙제를 한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들어가서 이제 숙제를 혼자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5학년이면 꽤 고학년이긴 합니다. 하지만 2~3시간 동안 집중해서 못합니다. 아마 들어가서요, 몇 분 후에 바로 딴짓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성인들도 다 그렇거든요. 딴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부하는 그런 함께 공부의 시간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아이에 대한 관점 자체를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인정받고 싶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꿔달라. 그렇게 바꿨을 때 아이의 욕구도 인정할 수 있고요.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신뢰, 우리 아이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그 신뢰를 잃지 않으시고 좀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학년인데요. 엄마 아빠 앞에서 울고 있고 하면은 아직 반항하고 있는 거 아니고 굉장히 아이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엄마 아빠는 나를 협박하고 혼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춘기에 가서는 심하게 반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아이마다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이 좀 그래도 아이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고 말도 안 하고 있고 막 그것을 답답해 하시고 그러기보다는 우리 아이도 뭔가 사랑받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꿔보시고 아이 욕구도 읽어주시고 엄마 마음도 말씀하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문제 해결적인 관점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의 행동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 신청이 필요하시면 또 링크 활용해 주세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